네, 2021년 12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 아들 리스크 이재명 누가 받쳐주고 있는가? 부제는 인민민주주의 좌파의 아바타가 된 이재명과 민주당입니다. 저 같은 작년의 남자라면, 큰 뜻이 있다면, 근데 거기에 아들 리스크가 발생했다면 고민을 할 겁니다. 아들이냐 국가냐 분명히 고민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씨의 아들의 도박은 심각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안 했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심각한 걸로 보입니다. 거의 상습 도박이죠. 상습 도박이면 범죄이고 병입니다. 여기에다가 성매매까지 들어간다면 상당히 큰 겁니다. 이재명 씨도 이걸 알죠. 그때 입장문에서 아들의 도박을 치료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작년의 남자에게 아들은 포기할 수 없는 큰 주제입니다. 아들의 도박을 치료하려고 한다면 아마 모든 것을 작파하고 매달려야 될 겁니다. 사람의 습관, 버릇은 안 바뀝니다. 저도 쭉 살면서 하이틴 나이에 아니면 더 젊은, 더 어린 중학생 나이에 봤던 친구들 습성이 지금도 보입니다. 거의 그대로입니다. 안 바뀝니다. 약간의 윤상만 돼 있지 안 바뀝니다. 이 도박이 얼마나 치열한 건데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모든 걸 작파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재명 씨는 부스터 샷을 맞고 유세를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제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치국평천하를 해? 저희 판단입니다. 둘 다 잃으려고 하나라도 지켜야지. 아들이라도 지키든지. 이렇게 욕심을 내면 가족과 자신을 모두 잃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바로 떠오릅니다. 이재명 씨는 정치를 택해서 아들까지 구하겠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돼서 대장동 게이트까지 극복하겠다. 그런 판단인 것 같아요. 이러한 이재명 씨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인물이 조 바이든 현재의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 조 바이든한테는 로버트 헌터 바이든이라고 하는 아들 사건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젊은 시절 닐리아 헌터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했죠.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조 바이든이죠. 그리고 딸을 낳았습니다. 딸 낳고 난 다음에 바로 미국 상원 의원이 당선됐는데, 그리고 바로 교통사고가 나서 부인은 딸과 함께 사망했고 두 아들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둘째 아들인 로버트 헌터 바이든은 70년생이고요.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고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결혼을 했죠. 3명의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17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 로버트 헌터 바이든의 형인 보 바이든은 사망했습니다. 형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형수하고 이 헌터 바이든이 이성관계를 가졌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019년에 헤어졌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형수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형수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로버트 헌터 바이든은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입니다. 이러한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그전에는 부통령도 지냈고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씨하고 조 바이든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명 씨는 어느 교회 신자라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는 나오지도 않는다고 부정했죠. 그러니까 오늘인가 어제 순복음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모습 사진이 나오게 했던데, 조 바이든은 로마 가톨릭의 독실한 신자입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의외로 신심이 굉장히 높아요. 조 바이든은 자신은 전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씨는 본인이 검사까지 사칭했던 전과 사범이고 아들 문제는 터졌고 본인은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 직면해 있고 생질은 살인범입니다.
아들 리스크로 보게 되면 조 바이든하고 이재명을 비교할 수 있지만 이재명과 조 바이든을 놓고 보게 되면 또 두 사람은 크게 엇갈립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전과가 있는 사람은 많았어요. 박정희 6.25 전쟁 나기 전에 여순 사건 관련돼서 체포됐죠. 쉽게 말하면 빨갱이였죠. 예. 남로당 영남 유격사령관이었죠. 그래서 사형을 구형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씨 내란 음모 사건 등등 뭐 많죠. 역시 사형 구형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씨 현대건설의 대표이사를 했으니까 전과가 많죠. 건설회사 대표는 원래 전과 많습니다. 11개인지 14개인지 굉장히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뭐 하나 간단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누가 있을까요? 김영삼 씨도 있을래나? 뭐 등등입니다. 근데 이재명 씨 전과처럼 이런 사건 좀 드뭅니다. 이재명 전과는 좀 특이합니다. 저 이러한 이재명 씨를 상식적으로 봐도 지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누가 지지하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 사실 제 포커스는 여기 맞춰져 있어요. 지금 이재명이라는 특정한 인물의 개인적 인기 때문에 이재명 지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이재명이 무슨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무슨 큰 성과가 있습니까? 흑수저 출신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씨 아들은 금수저 아닙니까? 금수저가 저런 사건을 벌였는데 그리고 본인의 아버지는 이재명 씨의 아버지는 선생님을 했다며 뭐가 미천한 출신이 아니죠. 뭐가 이상한 선택을 한 집안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왜 국민들이 지지하겠어요? 이상한 거죠. 현재의 이재명 현상은요. 이재명 개인적인 매력이 아니라 이재명을 지지해야만 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 윤석열 개인에 대한 매력보다는 윤석열을 지지해야만 그 뜻을 펼 수 있다고 보는 세력이 있어서 지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열도로 보게 되면 이재명 지지 세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과거 미국에서도 요즘은 덜한데 미국에서도 노조가 대통령을 만들려고 한 적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국 노조가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업 다니면은 대기업 노조에서 연맹비로 들어온 돈이 있죠. 그거 갖고 정치자금 내면은 대통령 된 사람들은 노조의 편을 들어주죠. 노조원들은 표가 많으니까. 미국도 질질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남을 꼽지 않을 수 없죠. 호남 세력이 참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어요. 윤석열 씨가 전두환 잘한 건 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 광주시장까지 나서서 거품 물고 비난을 했습니다. 난리 부르스를 치고 오지 마라 뭐 그러더니만 이재명 씨가 전두환 잘한 거 있다고 하니까 쫙 침묵입니다. 참 웃기죠.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이재명 아들리스 사건까지 터지니까 호남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호남 사람들은 지난번에 군산에 가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래요 하던데 서울에 있는 호남 출신 인사들 그리고 조금은 뭐 사회생활도 하시고 공부하셨다는 분들은 공개석상에서는 분명히 반 이재명을 표시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도 생질 살인사건 또 이재명 씨의 아들 문제를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 DNA 문제는 잘 안 바뀌거든요. 안 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분들이 표를 찍을 때는 어떨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호남 정서는 그러하지만 이 호남 출신이나 호남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안에도 서로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세력이 뭘까? 저는 민노총을 포함한 상당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좌파 단체라가 이재명을 지지해주고 떠받쳐준다고 봅니다. 어제 서울 시내 나가보니까 곳곳에 윤석열 본부장 비리를 비난하는 플래카드가 걸리더라고요. 본부장 비리, 본인, 부인, 장모 비리 딱 그 구호를 만들어 떠들었던 건 민주당인 줄 알았는데 민노총이 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짜 뉴스를 많이 떠들고 있는데 제가 기자하면서 완전히 퍼펙트한 뉴스는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기자도 보는 코끼리 어루만지기거든요. 제가 만지 코끼리 모습만 묘사할 뿐이지 전체 모습은 처음엔 못 그립니다. 한참 지나야 비교적 가까워지죠. 반대편에 선 사람은 반대편 코끼리만 그리니까 모양이 다를 수 있죠. 그걸 갖고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짜 뉴스는 아니죠.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가짜 뉴스를 주장해서 어떻게 하든 한 면이라도 진실을 보도한 세력을 덮는 세력이 있습니다. 인민민주주의 여론을 조성하는 세력이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민원연이라고 하는 세력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자 민원연에 있던 대표자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여러 언론 관련 기관의 대표로 가가지고 좀 보수적인 언론들이 뭐 행동할 때마다 굉장히 제약을 걸고 있죠. 지금 그들과 조중동과의 싸움이 한국 정치의 한 축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중동에 이어서 유튜브를 먼저 활용했던 거는 좌파들인데 이어서 보수적인 사람들도 유튜브를 만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큰 걸 많이 터뜨렸죠. 그 지들도 감당이 안 되니까 유튜브가 조중동에 이어서 새로운 대좌파 전선에 나서자 마이기레기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화면입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특정 기자를 비난하기 위한 사이트도 만들어놨어요. 한국에 사는 기레기들의 종류, 물론 초안이란 타이틀을 걸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고, 또 기자 위키란에 가면 기자들 이름을 올려놓고 거기 비판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까지는 언론, 신문사를 갖고 비난했는데 이제는 기자 개인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거죠. 기자를 거의 정치인처럼 하겠다는 건데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거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 탓도 있지만 민노총을 비롯한 좌경 세력들이 지지해줬기 때문입니다. 원래 민주당은 제가 취재할 때만 해도 박근혜 탄핵을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박근혜 탄핵했다가 바로 이어진 대선에서 역풍 맞을 수 있다. 두려워서 못했어요. 근데 민노총 등 좌경 세력들이 연이어 MOU 맺고 지지한다고 하니까 그래?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총선에서 윤미향이니 양이원영이니 하는 거리의 운동권들이 대한민국 그 귀중한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뭐 박모, 김모 등 희한한 자들도 많이 국회의원이 돼 있죠. 이들의 요구를 맞추다 보니까 민주당은 원래 한민당에서 뿌리가 나온 걸로 호남 지주 세력이 우리의 현재 야당의 뿌리입니다. 거기서 김대중, 김영삼이 나왔고 그게 쭉 이어져 왔는데 이게 어느 틈인가 완전히 좌파의 아바타가 돼버렸습니다. 한민당 인촌 김성수가 세운 세력은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한 세력인데 대한민국의 핵심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없애는 탈핵 정책을 펼치고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지만 일본, 미국하고 같이 가는 건 우리의 성공을 위한 건데 일본을 사이 나쁘게 만들고 미국하고 틀어지게 만들고 친북 노선으로 가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하고 비슷한 주장으로 가는 그러한 민주당을 만들고 있는 게 좌경 세력인데 좌경 세력의 아바타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좌경 세력들이 자꾸 민주당을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겼냐? 상당히 엘리트고 세상 마니아로 하는 이낙연 씨가 실패하고 지금 드러난 사건만으로 봐도 참 혀가 찹찹 차이는 이재명 씨가 후보가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 거죠. 왜? 조직적으로 지원들이 있었으니까. 이러한 좌경 세력이 이재명을 버리지 않는 한 민주당은 좌경한테 끌려갑니다. 지금 민주당도 워낙 지금 뭐 무너진 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저자들이 받쳐주고 저자들이 하니까 끌려가는 겁니다. 아바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좌경 세력들은 본부장 비리를 규탄한다 하면서 플래카드 붙이고 민주당이 한 번씩 뭐 코로나 퍼지든 말든 시위하지 않습니까? 이 괴벨스가 거리를 점령하라 그랬잖아요. 괴벨스 이런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인민민주주의. 그리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다 댓글을 달아가지고 댓글 공작하는 겁니다. 뭐 그거는 과거에 드루킹 사건도 한번 했던 거죠. 이러한 민노총 등 좌경이 무슨 힘으로 움직이느냐? 돈이 있어야 움직이는데 그 돈은 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식 자본주의를 키우는데 큰 기여를 한 현대그룹이 돈줄입니다. 현대그룹에는 범현대그룹. 현대그룹에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처럼 고임금 노동자를 둔 기업이 많습니다. 그 노조원들이 대부분이 상당수가 민노총 회원으로서 자기 봉급의 일정 부분을 냅니다. 워낙 고임금 회사이고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연맹비로 들어와서 그 연맹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민노총은
별일이 없어도 시위를 해야 됩니다. 시위할 때마다 차량 동원하고 마이크 동원하고 굉장히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노총을 움직이는 세력은 연맹비를 내는 사람들은 그냥 순수한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그걸 움직이는 세력들은 과거 운동권 세력들이 들어가서 운동권들이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재명을 받쳐주는 겁니다. 아마 영남에 있는 현대자동차 직원,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이재명 씨 안 찍을 거예요. 근데 그 지휘부가 여기를 딱 받쳐주니까 이재명 씨는 계속 완주를 하는 거고, 설사 대선에 지더라도 감옥에 안 갈 거고, 가더라도 이재명을 중심으로 딱 세력이 굳어져가지고 그게 결국 좌파를 막아주는 세력이 됩니다. 불사조화시키는 거죠. 영웅으로 자꾸 만드는 거죠. 지금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러한 좌경 세력을 쳐내기를 기대하면서 그래도 너 칼잡이고 용감하게 샜으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걸로 지지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윤석열 씨가 당선되면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굉장히 위협을 가할 텐데 저 좌경 세력을 쳐낼 수 있을까요? 그게 계속 퀴즈천 마크죠. 그럼 윤석열 제외하고 홍준표가 할 수 있을까요? 더 못한다고 보이죠. 홍준표 씨는 이미 정치를 오래 해서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회피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참 문제죠. 그래서 윤석열 지지로 모이고는 있는데 과연 해낼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과거 법무부 장관 추미애 그리고 박범계 씨가 윤석열을 맹공격했습니다. 어떻게 공격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근데 그렇게 지지를 얻었던 건 민주당이 있기 때문인데 그 공격할 때마다 윤석열은 자꾸 컸거든요. 지금 추미애는 존재감도 없고 박범계도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거는 바로 윤석열로 대표되는 어떤 반좌파 세력이 크는 걸 두려워한 걸 좌파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추미애 박범계가 이름을 날렸던 거죠. 지금 이재명이 버티는 거는 추미애 박범계 이재명으로 이어져 오는 겁니다. 문재인은 용도가 끝난 거고. 근데 국힘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 선거에서 당선이 목표지 이러한 세력들과의 결사적인 싸움 하게 되면 본인도 다치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피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자기 당선을 위해서 모여들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큰 문제인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큰 구도입니다. 우리나라 큰 기업들에 있는 노조원들이 내는 연맹비를 가지고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현대자동차에 가서 그 노조 사무실 가보면요. 그거 하나짜리 큰 기업입니다. 굉장히 기업이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에서 내는 노조 연맹비 갖고 민노총이 움직이면서 온갖 시위를 다 하고 하니까 이재명 씨를 받쳐주니까 이재명 씨가 지금 버티는 겁니다. 저 세력이 빠지면 이재명도 하루아침 푹 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씨는 본인이 약점이 많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좌파를 대변하는 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좌파들은 거기에 맞서 싸우는 세력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씩 스나이퍼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인원연으로 안 되니까 마이 기레기 탁금 나오고 뭐 나오고 이렇게 돼.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대한민국이 지면은 참 힘들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남에 계신 분들이 한번 판단을 잘 해주시면 좀 낫지 않겠나 싶은데 어떤 호남 정서 위주로 가버리고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좌파의 아바타로 있을 겁니까? 운동권도 해보지 않은 이가 본인 성격은 좀 급한 면이 보이긴 하지만 이게 대한민국 현주소입니다. 아델리스크 이재명 누가 받쳐주고 있는가? 인민민주주의 좌파의 아바타 이재명. 오늘 저희 판단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